자, 세월호 목포 신항 도착 소식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내드렸고요. 진교준 전 해군 구조대장 그리고 박소정 기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2시간가량 빨리 도착했거든요. 당초 해수부는 뭐 8시간가량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3시쯤 도착한다. 처음엔 그렇게 알려졌었죠. 오후 3시라고 밝혔다가 점점 그 도착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는 속도를 뭐 시속 18km 정도 속도로 달릴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취재진이 다른 배를 타고 따라갔는데요. 그 배의 속도가 20에서 24km 정도로 빨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류가 그렇게 크지 않고 파도도 잠잠했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중하게 해수부가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2시간가량 빨리 도착했고 1시 반이면 저반 과정, 그러니까 항구에 완전히 맞닿는 과정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진교준 대장님 아침에 저기 YTN 출연하실 때 그렇죠, 3시라고 얘기했을 때 1시쯤이면 도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배를 한 30년 탔는데요. 그 딱 보니까 1시면 도착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저희는 배 속도, 그다음에 순방향 조류, 역방향 조류가 있는데 오늘 순방향 조류를 타고 왔고요. 세 번째는 파도가 없고 안개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순항을 하면은 1시면 도착하겠다. 그리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 시각 목포 신항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옆으로 기울어서 이 육지와 맞닿아 있는 것들, 반 잠수함식이 지금 접안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반 잠수식 선박 그 앞쪽, 그러니까 반 잠수식 선박 앞쪽이 뒤로 가고요. 꽁무니가 앞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저걸 지중해식 계류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그 직원들이 계속 그 로프를 가지고 준비하던 바로 그쪽 뒤쪽이죠. 그렇습니다. 요 지중해식 계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계류를 해야 나중에 세월호를 육상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트랜스포터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떠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선수 쪽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꾸로 배를 대서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수 쪽에는 아마 닷을 한 2개 정도 나갔고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부두 쪽에 접안되는 헛줄로 내서 단단히 이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포 신항에 임시 숙소도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숙소가 당초에 팽목항에 있었는데요. 그 팽목항에 있던 컨테이너를 이 신항으로 미리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늘 아침부터 일찌감치 반 잠수선이 있는 해역에 가서 배를 타고 반 잠수선이 이동하는 길을 따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계속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인양 과정을 초조해하면서 지켜봤던 가족들이 거의 다 이제 부두에 도착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선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의 다 왔냐고 이제는 우리 아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지금 심정이 복잡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 이게 또 같은 날, 같은 오전에 교차되고 있는 게 참 공교롭게 국민 여러분 다 굉장히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히실 건데 구소로 갔고 7시에 출발을 했군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4월 15일 전후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4월 15일이 토요일인데 촛불 집회가 있고 그 다음 날 16일이 정확히 3주기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운명과 지금 세월호가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족들 뭐 지금 눈물로 지새고 계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담담하게 3년을 기다린 만큼 앞으로 미수습자 가족을 품에 안을 때까지 참고 견디겠다 이런 각오시거든요. 그런 마음들 계속 토로하고 계신데 지금 4월 9일경까지 세월호를 이제 육상으로 올려서 안착시키고 잔존유를 다 빼고 4월 10일부터 해수부의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선체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마지막 육지에 잘 위치를 놓고 또 이제 이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굳이 절단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네네, 어제 네, 맞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죠. 의견임을 예. 전제로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로봇캠 같은 걸로 내부를 최대한 수색한 후에 예.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기다리면 예.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미수습자의 수색과 수습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대장님 네. 지금 저희가 카메라로 지금 조금 더 이제 근접해서 촬영을 하면서 배 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관심은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거든요.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영상으로 봤던 것과 다르게 이 시각 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좀 자세히 보시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뭐 램프도 아직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방향타가 보였던 것 같은데요.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파란 부분이 물에 잠기는 부분이고요. 예. 하얀 부분이 물에 뜨는 부분이다. 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떠 있을 때는. 예.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 구멍 뚫린 부분들. 예. 네. 저기는 그 상하이 살베이지가 최초의 부력제하고 크레인으로 인양하려고 하는 공법을 쓸 때 부력제를 넣기 위해서 뚫은 구멍인데 지금 철망으로 막혀 있고요. 예. 지금 검게 보이는 부분, 파란 부분 중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은 검게 이렇게 잔존유, 쭉, 네, 예.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뚫은 구멍들인데 거기에서 그 뻥커시, 즉 중질유, IFO 180이라는 기름이 나오면서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는 부분이고요. 묻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쭉 뒤로 가면서 저기가 이제 방향타 있는 예, 부분이죠? 방향타 예. 쪽이고 가운데 그 툭 튀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게 킬이라고 그러고 배 바닥의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서 나와서 지금 프로펠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방향타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까이에서 볼 때 선저 부분이나 외적인 부분에 어떠한 큰 충격이나 그 일부 설레하면 잠수함에 어떤 뭐 부딪혔다든지 암치에 부딪혔다 하는 그러한 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보였던 구멍들은 이제 인양 과정에서 예, 인위적으로 상하이 셀베지가 뚫었던 예, 부분이고요. 인위적으로 뚫었고요. 예. 맨 바닥 밑에 보이는 노란 것, 노란 그 블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크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잠수식 선박에 설치해서 세월호를 얹어서 오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드는 거고요. 네네. 그 위에 길게 뻗은 게 이제 그 리프팅 프레임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세월호가 지금 이제 길게 놓여 있는데 그 밑으로 이제 그 모듈러. 모듈러가 예, 예. 들어가서 네. 세월호를 떠서 육상으로 이제 옮기면 네. 작업이 끝납니다. 예. 예. 이 지금 자세히 보면 검은색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을 보면 검은색으로 앞으로 갈라진 게 좀 보이거든요. 네, 저 선수분 저 갈라졌죠? 예. 저 갈라진 부분은 상하이 살베이지가 발표했지 이거 않습니까? 마찬가지고요. 예. 선수들기 하면서 예. 찢어졌다. 예, 예. 네. 예, 선수들기 하면서 찢어졌다. 이유는 그 선수들기 하면서 장력이 한쪽으로 미쳤는데 파도가 치다 보니까 급격스런 장력에 의해서 찢어졌다고 이미 예. 시인을 하고 발표를 했던 예. 네, 그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저 보이시는 예. 분 두 개 줄, 저게 와이어가 파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세월호의 바깥 모습 가까이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세월에 지금 많은 구멍들이 네. 뚫려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뚫긴 했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유실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에 현재 그 원래부터 뚫려 있었던 뭐 창문이라던가 이런 구멍, 네. 그리고 작업을 위해서 뚫은 구멍, 이 구멍을 모두 합하면 293개, 293개에 이릅니다. 거의 300개 가까운 구멍이 세월호에 나 있는데 그 중에서 막히지 않은 구멍, 불가피하게 막을 수 없었던 구멍과 또 작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있는 구멍을 합하면 100개가 넘거든요. 예. 1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네. 질문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일부는 지난번에 그 예. 돼지뼈가 네, 맞습니다. 흘러나왔기 네, 네, 때문에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불가피한 구멍들은 주로 위쪽,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선체가 누워 있는 것의 위쪽, 우현 쪽에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해수부의 주장이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지난 28일에 뻘과 함께 뼈가 유골이 흘러나온 네.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돼지뼈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부분의 유실 방지망이 망가져 있는 것, 훼손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 유실 방지망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훼손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실되어서 유류품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 유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뿐이 아니라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를 미리 들면서 리프팅 빔을 깔려던 과정에서 배가 찢겨지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그 사이에 유실됐을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최소화됐기를 희망하는,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지금 뭐 보신항 헬기에서 촬영한 모습 다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인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대장님, 저기 예인선이죠? 예인선의 모습이 예. 보이고 지금 이제 그 부두에 바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중에 그 세월호를 꺼내려면 그 반대로 옆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옆으로 된 모습이네요. 그럼 이 지금 나중에 배가 다시 되는 게 돌려야 아니고 되는 움직입니다. 건가요? 지금. 지금 예, 지금 움직이고 항해고 있네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물살을 움직이고 보니까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예, 거군요. 배가 움직이면서 지금 배 반잠수식 선박 뒤에 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것은 배가 지금 추진력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예인선 두 척이 붙어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렇구나. 방향을 틀게 되겠군요. 네, 그걸 바로 댔다가 틀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틀어서 붙일 건지는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네. 작업 조건에 맞도록 아마 접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바로 틀어서 될 건지 아니면 우선 붙여놓고 있다가 준비가 되면은 틀어서 뺄 건지 예. 그것은 뭐 그 높이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높이를 육안으로 볼 때도 거의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태에서 높이를 이제 저 상태로 계류를 하고 예. 배 세월호를 뺄 때 더 자세하게 구두하고 맞추는군요. 예, 반잠수식 바지하고 아, 예. 아주 정밀하게 일치시키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저 세월의 안에 물, 기름 예. 이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물과 기름 빼는 작업을 육상에 올려서 할지 지금 저 상태에서 할지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예,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또 육상에 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선체와 반 잠수선이 고박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작업만 2,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자연 배수가 추가로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그 물을 빼는 작업도 그 남아 있는 잔존유를 빼는 작업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세월호 아래쪽으로 뻘이 흘러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뻘이 많이 흘러나온 쪽은 얼음 무릎 높이까지도 흘러나와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선체조사위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뻘을 그대로 또 버리거나 아니면 바다로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해양 그- 오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또 뻘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사실 바닷속에서 그 바다의 조류와 흐름에 따라서 뻘이 계속 퇴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류품이라든지 유해가 흘러나왔을 때 그 퇴적층에 묻혔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배 안에 담겨 있던 뻘 속에 또 어떤 것이 섞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뻘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뻘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쪽이 지금 선미, 그러니까 램프가 있었던 네네. 부분인데요. 예. 최영일 평론가 그 소식 들으셨죠? 조타수가 그 맞습니다. 고백을 바로 했던 그 부분. 대목인데 예. 2년이 지나서 예. 2014년에 이제 뭐랄까요 사죄의 편지 예. 절절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조기장이 전모 조기장 그리고 이제 오모 기관사인데 이분들이 편지에서 침몰의 원인을 추정한 것 승무원들이 적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 거기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좌현 중하단부에 철판이 아니고 천막으로 천막으로 가림막을 돼 있다. 쳤다. 예. 예. 네. 그게 이제 한 개층을 두 개로 쪼개서 어찌 보면 이제 활용하려고 했던 공간인데 외부로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천막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배가 49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면 우리가 45도보다 조금 더 기운 정도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몰이 시작됐다라는 네. 진술이 나왔어요. 예. 그게 바로 그 부분으로 물이 유입된 게 아니냐. 근데 한국해양대 이상갑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 예. 뭔가 이 해수의 62%가 한쪽으로 쏠려 들어왔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 편지와 맞춰보니 예. 결국은 그게 철판으로 막혀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천막이라 네. 뚫리면서 해수가 쏟아져 들어온 정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과연 이 침몰의 치명적인 이유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게 주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빨리 가라앉게 됨으로써 예. 인명 구조를 하기 어렵게 만든 변수는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대목도 나중에 이제 정확히 대장님, 이 선체조사에서 밝혀져야 예. 된다는 예.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진 대장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천막으로 했다는 게 참. 예. 그거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천막으로 했다 하면은 출항 전에도 다 뒤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그 편지를 다 읽었는데 네. 저는 그 저만 읽은 게 아니고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 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보내서 예. 다 읽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제가 거죠. 예. 배 탄 상식으로는 저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체 예. 외벽 자체가 바깥으로 아예 보여지는 외벽 자체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외벽은 당연히 철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편지에 나온 부분이 C데크이거든요. 화물 칸인데요. 그 부분도 추가로 증개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더블 데크, 그러니까 이 두 개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인데 예, 예. 완전히 물 밖에 닿는 바다에 닿는 그런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인 것은 아니고 그 안쪽에 증개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 편지만 봤을 때에는 완전히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체조사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배를 보았을 때 눈으로 천막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선체조사가 또 수색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에 수습이 또 끝난 이후에 진행되고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계속 현장 헬기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목포 신항에 거의 뭐 다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접안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저 저반은 세월호를 그 육상으로 꺼내기 위한 저반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한 저반이고요. 예. 세월호를 육상으로 꺼내려면은 배를 거꾸로 돼야 됩니다. 돌려서. 예, 그래서 이게 쭉 세워서 돼야 그 세월호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 계류는 현측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시 세월호를 꺼낼 때는 배 저반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죠. 이게 접안했다고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4, 5일 정도 작업을 해야 육지로 그렇죠. 비로소 예. 올라올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장비에 예. 하중이 무한정 걸리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세월호의 지금 무게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는데 그 많이 나가는 것은 2,000톤 정도의 지금 해수가 실려 있다. 네. 따라서 이것을 배수해야 되는데 이걸 배수를 할 건지 또는 말 건지는 트랜스포터의 견딜 수 있는 장력과 네. 세월호의 무게를 아마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육상으로 꺼내서 작업을 할 것이고 예. 그게 불가능하다면 배에 실린 상태에서 일부 해수를 제거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거치를 하게 된 다음에 수색 작업은 어떤 방식이 유력할까 이것도 네. 지금 관심인데 생각보다 세월호가 부식이 많이 됐다. 그래서 예. 아까 최영을 평론가 얘기해 주셨지만 네. 절단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선체조사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세월호를 본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단을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또 미수습자 가족들, 유가족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요. 현재 앞으로 이제 나흘가량 육상으로 완전히 거치되기까지는 나흘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육상 거치 전 작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월호가 지금은 그 부두와 약간 수평인 모습으로 접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반잠수식 선박의 꼬리 부분이 그 부두와 맞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를 육상 위로 올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모듈 트랜스포터를 설치하기 전에 지금은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을 빼는 작업도 추가로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미에 추가로 이 모듈 트랜스포터를 설치하기 위한 다른 장비를 좀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 작업이 한 4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를 설치한 뒤에 육상으로 올릴 때까지 올리는 시간만 6시간 또 트랜스포터를 설치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작업을 총 마무리하면 나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네. 저 화이트 말린에 실린 세월호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보면은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가서 저희가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거의 크군요. 뭐 네. 거대한 빌딩 하나죠. 예. 그런데 저는 잔존유가 조금 걱정인 것이 네. 원래 이제 해상에서 이 해수와 자연 배수 방식으로 잔존유를 제거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어려웠던 것이 구멍을 5개 뚫었잖아요. 운반선 위에 거치하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구멍 4군데에서 기름이 나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멈추고 배수를 하지 않아도 11,000톤쯤 나가더라도 화이트 마린이 운반하는데 문제 없다 해서 들어온 건데 지금 200여 킬로리터가 벙커 예. CU가 들어 있는데 이미 이제 회수한 게 네. 131 예. 킬로리터 정도니까 예. 지금 적어도 90여 킬로리터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이게 화재 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잔존유는 결국 예. 육상 거치가 완료된 후에 기름이 제거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기름, 물, 뻘이 예. 뒤섞여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자, 같아서 지금 그림을 보면요, 네. 그 물길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배 지금 예인선의 그 물길을 보면 좀 어느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밀고 있는 좀 그 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작업입니까 지금 예. 반잠수식 선박을 예인선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두에 붙이면서 이제 호줄을 내서 동여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밀어주고 있는 예. 거고 부두에서는 지금 줄로서 이렇게 잡는 작업을 잡는데 하는 거군요. 예. 사람이 당기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인선이 밀어주고 거기서 이제 호줄 작업을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를 절단해서 수색할 거냐 그냥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절단한 다음에 배를 90도 회전을 시키기 네,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유품과 희생자 네. 뻘 예. 이게 뒤범벅이 돼서 네네. 수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절단하고 않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배만 안 돌리면 되는데 네. 배를 절단해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90도 회전하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되겠죠. 되겠죠. 예. 그러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부를 이게 로봇 카메라를 넣어서 한번 예.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사실 내부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절단할 건지 그냥 할 건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로봇 카메라를 집어넣는데 네. 이 로봇 카메라도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뻘인데요. 제가 볼 때는 뻘이 엄청 차 있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 뻘에 빠진 선박을 인양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한 3년 되면은요 몇 메타가 찹니다. 뻘이.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예. 자, 사실 그 로봇 카메라가 들어가도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아주 돌아다닐 수도 없겠군요. 뭘 이제 깔아놓고 저 판때기나 뭘 깔아놓고 집어넣을 건데요.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자가 실종자가 처음에 배 안에 네. 있다가 사람이 물속에서 익사하면은 깔아앉습니다. 예. 그러다가 4, 5일 뒤면 뜹니다. 뜨는 이유는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돼서 뜨거든요. 그러다가 공기가 빠지면 다시 깔아앉습니다. 예. 그러면 예. 밑에 깔아앉지 않습니까? 깔아앉은 상태에서 계속 3년간 뻘이 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뻘 밑에 지금 유품이나 희생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뒤집었다 하면은 이건 이제 뒤범벅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 따르면 목포 신항에 지금 경찰로 보이는 인력이 좀 조율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 인원들이 좀 몇 명 보였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뭐 알 수 있을까요? 예. 현재는 그 접안 작업이 계속 진행이 접안은 그 완료가 예, 예. 되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배에 닻을 내리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터를 이제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이런 예. 부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트랜스포터는 그 길이는 한 120m, 길이가 115m, 지금 폭이 또 한 근접 촬영이 20m에 되고 이르는. 있네요. 예. 지금 많이 가까이에서 보시겠죠? 보고 제가 지금 있는데 보이는 게 리프팅 리프팅 빔입니다. 빔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로 뻘이 리프팅 빔이고요. 예. 아, 그 뻘, 지금 뻘. 흘러나온 저 갈색이 다 뻘인가요? 예, 뻘이고 하얀 게 저 흡착제. 예. 흡착 유포 이 헝겊이고요. 예. 그다음에 주변에 딱 울타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흐르는 물이나 기름을 한쪽으로 다 모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선수 부분이고 세월호. 네. 예. 저희가 가까이서 근접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부식이 됐군요. 네. 네.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하얗게 붙은 게 예. 지금 따개비입니다. 조개 껍질. 조개 껍질. 예. 예. 저런 조개들이 붙지 말라고 염료 화학 염료 같은 걸 발라놓긴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덜 붙은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부식 정도가 그 부위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이쪽에서 세월호를 보니까 더 그 밑에 네. 빔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군요. 예. 밑에 예. 지금. 예. 특히- 그다음에 저 구멍 좌연 쪽 그 앞 밑에 쪽에 뚫린 구멍이 그 스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저 배에 세월호가
기본적으로 설계 때부터 있던 구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란 부분들 쪽 그 밑에 네. 있는 게 이제 길게 있는 게 리프팅 빔이고 리프팅 빔. 그 밑에 있는 게 크레들 즉 블럭. 예. 그 이제 블럭 사이로 트랜스포터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떠서 네. 밖으로 빠져나오는 예. 그런 게 지금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저기서 하고 저 지금 세월호를 방향을 돌려서 트랜스포터로 실어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그 작업이 이제 나흘에서 5일, 예, 예. 4일에서 5일 정도 예. 걸린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은 이제 횡으로 배를 예. 접안했지 않습니까? 네. 저 이제 작업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저기서 빠져나오는 어떠한 그 유류 네. 해수를 한쪽으로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쪽을 한쪽으로 그 흘러나오는 해수나 기름을 한쪽으로 모아야 되죠. 예. 모으려면은 저 반잠수식 선박 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를 약간 기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기울여서 한쪽으로 경사를. 예, 경사를 주어서 한쪽으로 다 모아서 예. 이제 밖에 그 바지선, 빌기선을 하나 대서 그 빌기선으로 다 잡아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로 가로로 표현하면 지금의 네. 가로라면 이제 세로로 돌리는 세로 작업을 돌리고 하겠군요. 그걸 예. 지중해식 계류라고 그러는데 예. 그 돌려서 예. 트랜스포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네. 이제 배를 잡아내는 그 겁니다. 작업은 언제쯤 그 이제 이루어질까요? 저걸 예. 지금 세월호 저 해수부에서 발표한 것은 뒤처리하는데 3일 정도 걸린다. 예. 그다음에 뒤처리 끝나고 잡아내는데 하루 걸린다. 네. 이렇게 보니까 한 3, 4일 걸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얼른 육지로 올려주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그런데 민감한 안전이 작업이네요. 제일 예. 중요하죠. 예.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선저부 아까 말씀하신 물 속에 있는 파란 부분은 강판이지만 객실부가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샌드위치 패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식이 강해지면 바스라지는데 해저에서 염수에 3년간 부식된 게 있는 데다가 또 공기 중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산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육지 위로 끌어올리면 먼저 작업자들을 위해서 방역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소독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선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 작업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화학적인 처리 작업이 끝난 후에 아마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뭐 외부에서는 유관, 그 내부는 뭐 로보캠을 일부 넣더라도 최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강판이 부식됐는지도 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철판에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부식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어쨌든 예정은 지금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양 추진 시간이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인양 추진 단장이 이제 올라오면 강도 높은 수색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은 이미 시작된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그 돼지뼈 소동이 나고 나서 해경 1명 그리고 국가수 직원 1명을 상주시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끌어올리는 단계부터 외부를 육안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이미 다 진행됐어야 하는데 워낙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생은 해서 예. 무사히 올라온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되는 정도 단계여서 예.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군요. 박소정 기자, 그 맹골수도 해저 및 수색도 네.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곧 할 예정입니까? 그 세월호 선체가 부두에 이제 입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저 수색부터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색 작업이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의 수색과 그리고 선체 수색. 네. 선체 수색은 일단 여러 가지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이르면 4월 10일쯤, 다음 달 10일쯤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바다 밑 수색은 빠르면 4월 초,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부터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 해역에 있는 배는 모두 다 빠져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사고 해역 근처, 그러니까 세월호를 둘러싸고 그 유실 방지 펜스를 쳐놓은 상태이거든요. 그것이 200m, 160m, 높이로는 3m짜리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커다란 넓은 펜스를 그 바로 수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펜스를 또 40m, 20m짜리의 작은 사각형 정도로 나누어서 잠수사 2명이 들어가서 그 40m, 20m 정도의 넓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색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펜스의 높이가 3m입니다. 넓이는 200m, 160m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월호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해저 44m였고 수면 위로 그 44m를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요.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 세월호가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바닥면에 뭔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뻘이 차올랐고 그런 다음에 세월호를 물 위로 이렇게 떠올렸을 때 그 밑으로 물이 빠르게 이제 흘러가면서 뻘도 막 쓸려 내려가고 그때 이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져 있는 유실방지망 3m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해저 바다 이제 바다 및 수색 작업은 곧 시작이 되겠지만 그곳에서 얼만큼 꼼꼼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그 바다 밑을 수색하는 작업이 굉장히 고된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선 그 제가 볼 때는 과학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스캔 소나 ROV 잠수정으로 그 넓은 해역을 잠수사가 이 탐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 과학적인 장비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물체가 발견이 되면 그 위치에 잠수사를 넣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 가장 여기서 관과해서 안 될 것은 뻘이 지금 세월호 안에 차지 않습니까? 즉 물이 들고 빠지면서 뻘이 이동을 합니다. 예. 따라서 빨리 해상에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일에 세월호 안에서 유실물이 빠졌다면은 메모리 될 확률이 있습니다. 메모리. 예. 예. 그래서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지 그걸 바다니까 좀 이따 하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미수습자 가족들 아픔을 함께한 국민들께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해내요. 집으로 이제 예. 가자라고 말을 했군요. 예. 자, 이 앞으로 일정이라든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해수부에서 이제 브리핑이 좀 잠시 뒤면 열릴 예정인가요? 예,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할 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안 과정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수색 작업이거든요. 네.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색 과정 예. 그 부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헬기에서 본 목포 신항 그리고 근접해서 본 세월호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목포 신항 철제 부두로 알려져 예. 있는데요. 저기 뭐 철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튼튼한 하중을 예. 견딜 수 있는 예. 그런 부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예.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쌓이는 네. 것을 볼 수가 크기를 있는데요. 비교할 수 있겠군요. 예, 그 세월호가 놓이게 되면 사실은 이 부두가 세월호를 작업하기 위한 부두가 아니고요. 네. 또 자동차를 선적하고 실어 나르는 또 다른 배들이 오가는 부두이거든요. 그래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곳에서 세월호 이 작업을 수색 작업이라던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과 섞이지 않고 서로 방해를 하지 않게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세월호를 거치하고 그 주변으로 그 유류품을 이제 만약에 유류품을 거두게 되면 그 유류품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 예. 그리고 혹시라도 유해를 발견하게 되면 그 유해를 건조해서 안치할 장소 이런 작업들 그 예. 사무실들이 마련이 되는데 이 작업 공간이 한 그 3만 제곱미터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선체를 절단하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네. 침몰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그쪽으로도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선체조사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수부는 가장 이제 타당한 방법은 아까 우리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객실부를 절단한다. 이 절단해서 90도 직립으로 세워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여긴 크레인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승객들이 있었던 객실부를 먼저 조사하고 지금 90도로 누여져 있는 선체 하부는 거기서 미수습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2단계로 추가 조사를 하는 계획인데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아니면 선체 자체를 90도를 온전한 상태에서 바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고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90도 뉘어 있는 상태에서 절단하지 않고 찾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제3의 네. 방법 등 여러 가지 고안이 필요한데 선체조사위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제는 선체조사위로 모든 이제 결정과 실행이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일전에 보셨지만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예. 여기서 의견을 내셨죠. 모든 선체조사 방식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는 미수습자의 수습이다. 예. 그리고 그 전제하에
모든 진행되는 계획을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수습자 가족 중에선 조은호 학생의 어머니인 이제 이금희 씨를 원 채널로 해서 선체조사위원 중에서도 공식적인 한 명의 소통 채널을 정해달라 네. 요청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체조사위가 예.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한 만큼 선체조사위에서는 지금 8명 중에 2명이 법조인 6명이 선박해양 네. 전문가입니다. 그럼 최대한 올라온 배를 검토한 후에 방식을 결정해서 아마 플랜 A, 플랜 B 정도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것이 공유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세월호 목포 신항 접안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사이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 지진 그렇습니다. 소식입니다. 아, 지금 예. 이건 지금 3.3. 여진인데요. 오후 1시 46분에 경주 남남 서쪽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예. 있었다. 이게 여진, 지난번 본진에 따른 뭐 그렇습니다. 여진이었다. 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진이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이 될 수도 있군요. 그런데 예. 참 이 부분에서 답답한 것이 사실 세월호가 있었을 때도 네. 우리가 해경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로 통합을 그랬죠. 해서 이렇게 뭐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를 하자 했는데 예. 지금 제대로 관리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지진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네네. 않았습니까? 뭐 국민안전처가 2014년 말에 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이 됐죠. 그랬는데 이제 모든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 총괄하는 부처다. 처지만 장관급이 이제 장관을 예. 맡았습니다. 예. 국민안전처 장관인데 우선 초기에 하는 것들은 안전 관련 매뉴얼이 워낙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매뉴얼을 모두 다 집대성하겠다. 네. 한 3천여 개가 된다고 해요. 네. 그 매뉴얼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과업 보고를 했는데 네. 예. 그 다음 해에 이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좀 무색해졌던 게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예. 네. 메르스가 다 뚫렸었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삼성 서울병원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우리가 보건안전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지진 여진이 네. 아니라 처음에 이제 본진이 그렇죠. 왔을 때 지난 9월이었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나 이 현지 지역 주민들 수도권은 차치하더라도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분들은 문자를 받았고 못 받은 분들도 있고 네네. 또 너무 뒤늦게 갔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이 원인을 기상청으로 돌렸어요. 우리도 기상청에서 받아서 문자를 계속 공지하는 핑퐁 건데 게임을 했었죠. 네네. 예. 그러다가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바로 이제 이 경보 문자를 네. 지진 경보 문자를 날리는 것으로 또 이 매뉴얼 조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처가 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관료적인 행정에서 무엇이 나아진 것인가 하는 국민적인 이제 불안감이나 예. 물음표가 계속 예. 제기가 됐고요. 예. 네, 차기 정부의 또 과제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여진이 발생한 지역은 경주 남남 서쪽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영남 끝 부분이고요. 지금 목포 신항은 전라남도 근처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규모 예. 3.3 정도라면 뭐 진도와 규모는 다릅니다. 규모는 이제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진도는 느낌을 얘기하는 것인데 뭐 진도에 따라서는 뭐 수도권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뭐 영향은 뭐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지난 9월 경주 본진의 여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규모는 3.3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관련 소식은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목포 신항 얘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그 경찰 해경들이 모습인가요? 예. 아마도 네 경찰들도 이제 들어서고 네. 있는 것 같고요. 정부 합동 수습 본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 국민안전처 그리고 해수부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그 유관 기관이 함께 수습 본부를 꾸려서 이제부터 그 수습 작업 또 유가족들과 또 희생자들을 뭐 이렇게 대하는 작업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여러 부서가 모이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좀 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네. 잘 그 지도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고심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예. 현장 수습본부는 크게 5개 반으로 나뉘는데요. 현장 지원반, 또 수습반, 이제 가장 중요한 반이 될 것이고요. 장례 지원반, 가족 지원반, 그리고 언론 지원반까지 이렇게 5개 예. 반으로 꾸려질 예정이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수습본부와 따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네. 할 예정이고요. 그 실행을 하는 부서가 바로 이 수습본부입니다. 네. 이 수습본부는 정부 부처들로 주로 꾸려지게 됩니다. 예, 아, 지금 진 예인선이 대장님. 떠나고 예. 있군요. 물살이 지금 조금 네, 저반이 세게 보이는 거 이제 보니까요. 완료됐기 때문에 예. 예인선들은 이제 다 자기 그
해당 목적지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어온 바에 따르면 고정 작업, 고정 해제하고 이렇게 배수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트림, 경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던 쌓여 있는 물을 좀 빼내는 그런 작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반잠수식 갑판으로 올라오는 물은 경사를 지어서 한쪽으로 모아서 받고, 그다음 세월호 내부에 있는 유류나 또는 해수는 이제 어떤 방법, 구멍을 뚫어야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아마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선체조사위원회 지금 이제 8명 위원이지만 50명까지 이제 조사관들을 예. 이 규모를 이제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선체조사위는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고 지금 수습본부가 여러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05명의 인원이 공무원들이 저기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인력이니까 한 개 부처에서 동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수부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국민안전처도 지금부터 수습에 나서야 되겠죠. 등등 해서 여러 부처, 유관 부처가 네. 공무원들 105명을 현장에 모아서 역할별로 나눠서 이제 수습 작업에 투입되게 되고, 아까 지원본부 말씀하신 쪽은 목포시가 저기 목포 신항이지 않습니까? 네. 네네. 팽목항도 이제 목포 지역이었는데 아마 또 많은 추모객들도 앞으로 더 오시게 될 거고 예. 미수습자 가족분들 또 유가족분들 계속 다녀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원본부는 목포시가 아마 예. 또 추가적으로 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아마 지역 경찰분들이 또 동원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 상당히 대대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진도 측에서는 아무래도 진도 팽목항에서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세월호를 진도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포 신항으로 결정한 거죠. 네, 진도 쪽 그쪽은 제가 볼 때 안 간 것은 그만한 부두가 확보가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가 하루 이틀 만에 처리될 게 아니고 장기간 머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목포 신항이 좀 여유가 있으니 네. 목포 신항으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예. 목포 신항이 2000년대 이후에 건설된 항만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3만 톤급 선박 3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규모고 이 네. 6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입지가 확정됐는데 수심 6m 이상, 그래서 이제 운반선이 정박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닥은 콘크리트지만 그게 강도가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2.73톤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세월호 정도의 선체를 통째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확보돼 있어야 저 큰 배를 부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유류물들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6가지의 기준으로 팽목항은 아마 조금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조건 충족에서는. 네. 자, 육지로 옮겨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수습자 유해를 네. 수습하는 걸 텐데요. 만약에 수색 과정이나 이 수습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이 되면은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습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장에 지금 그 국과수 직원들이 15명이 그 파견을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돼지뼈로 결국은 밝혀져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뭔가 유골이 발견이 된다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일단은 시료를 채취하고 네. 검시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벌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료를 채취한 것은 국과수 본원이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까지 그것을 보내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 DNA, 그 미수습자 가족들의 DNA 혹은 또 추가로 유가족들의 어떤 그 유가족들 가족의 네. DNA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품이라든지 예. 또 그 유골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DNA는 이미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의 DNA와 비교 검색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가족의 유해인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DNA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두 달 이상 걸리는 좀 긴 과정이긴 한데, 이 상황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네. DNA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다는 것이 예. 정부 예. 측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은 정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진도군청에서 오늘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목포신항 인근에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될 것 같다는 현장 소식이네요. 예, 예, 시작되는 대로 또 이거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 속에 보면 지금 그 반잠수선 뒤에 큰 선박이 보이는데 저건 어떤 겁니까? 그냥 상관없이 이 작업과 상관없이 있는 선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목포신항의 모습, 또 정부 브리핑하는 모습, 헬기에서 지금 세월호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